안녕하세요. 아멜리아입니다. 오늘은 조금 controversial 할 수도 있는 이민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민 생활을 좀 하시다 보면 이런 프레이즈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민 생활을 잘 하려면 이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목사님. 이게 시작부터 화끈화끈하죠. 갑자기 이민 생활하는데 종교 문제는 왜 껴들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길래 변호사는 왜 껴들고 회계사는 내가 텍스해야 되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고요. 제가 이 프레이즈에 동의를 한다기보다 저의 이민 생활을 바탕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민자분들이 처음 이민을 오시게 되면 교회나 성당을 베이스로 자신의 커뮤니티를 삼는 분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갓 이민을 오셨을 때는 이제 영어 언어가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또 사회적 동물이고 그리고 나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려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굉장히 인맥주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기도 해요. 여기서 이민을 먼저 오신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나에게 얼마만큼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지. 왜냐면 이제 다른 데 나가서 캐네디언들이랑 관계를 가지고 이제 잡을 가지려고 해도 레퍼런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 레퍼런스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캐네디언 사회에 10년 이상 발붙이고 살았던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돼준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베이스가 될 같은 한국인들을 찾는 루트가 굉장히 제일 많이 찾는 루트가 성당이나 교회를 나가면서 많이 찾으세요. 저 같은 입장에서도 저는 뭐 어릴 때 왔었지만요. 저는 한국에서 제가 카톨릭 재단에서 만든 사립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교리 시간도 듣고 이제 영성체도 받았었어요. 하지만 저는 매 주마다 신앙을 위해 가지고 성당을 가는 어린이는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민을 오게 되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영어가 학교 가가지고는 영어 떠뜸떠뜸 하니까는 이제 친구들 사귀기가 어렵고 교회나 성당 같은 데를 나가면 그냥 같은 한국 말을 쓰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편하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신앙이 굉장히 좀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좀 컨트로버셜한 토픽이기는 한데 왜냐면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찾아서 성당이나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그게 신앙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 활동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이민 사회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제 개인적인 오피니언이지만요. 왜냐면 저는 이 언어 문제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 가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나 성당 같은 경우에는 weekly basis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사람들이 만나는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적으로 북클럽이나 어떤 동아리나 이런 거를 가지 않아도 내가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나의 레퍼런스가 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얼마나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가십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 교회나 성당의 장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실 거 아니에요. 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언어의 장벽이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내가 이 사회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레퍼런스가 돼줄 사람들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리더를 잘 만나야겠죠. 왜냐면 커뮤니티에 리더가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이 커뮤니티의 성격이나 좀 분위기 같은 게 많이 형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좀 오해를 안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보다는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으로 이민생활, 사회생활의 발걸음을 내딛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이민 사회에서의 각각의 교회 커뮤니티의 신부님이라던가 목사님들은 그런 역할도 담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제 막 이민을 와서 이제 이 커뮤니티에 정착하고 발을 붙이는데 어떤 분위기의 커뮤니티에서 내가 시작을 하느냐, 그 부분이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된다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딱히 네게티브하게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 게, 저는 사실은 신앙을 이제 가지게 되면서는 교회를 당연히 신앙을 따라서 가야지 왜 커뮤니티를 따라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민 생활을 한다는 거는 내가 맨 땅에 헤딩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19년이나 됐으니까 저도 이제 여기 올데스트 멤버 중에 하나잖아요. 먼저 이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런 사람으로서 조금 더 안정된 분위기라던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처음 이민 오시는 분들께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내가 처음 인생을 시작을 하려다 보면은 뭐 car insurance는 어디서 해, 뭐 그로서리는 어디서 사는 게 편해, 정말 작게는 손톱깎이나 귀이개처럼 정말 작은 물건들도 진짜 필요한데 어디서 살지도 모르는, 그리고 크게는 내가 대학교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직장을 잡아야 될 때도 어디가 좋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시는 분들을 그 커뮤니티 안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특성상 이제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박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어른으로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 얕은 지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는 생각해보면은 그게 그렇기도 하네요. 그 친척도 많고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민 사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를 하시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이제 뭐 집을 살 때 당연히 변호사 필요하고요. 이제 여기 오셔서 비즈니스 거래 많이 하시고 비즈니스 운영을 하시고 그러신 분들 많으신데 당연히 변호사 업무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저는 그냥 이 말을 굉장히 자주 듣는 것 같아요. Do you already have a lawyer? 이 말을 변호사 너 있니? 하는 말을 좀 다 자주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캐네디언 소사이어티 자체가 저 고소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예요. 캐네디언들이 신고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거든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처럼 층간소음 때문에 막 경찰을 불러오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발을 들이기 싫으니까 내 변호사랑 알아서 해.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너한테 가서 얘기하기 싫으니까 경찰을 불러서 해결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고소 그리고 신고를 많이 합니다. 저희 소도시에서는 이제 외국인 변호사들하고도 일 처리를 좀 해봤고, 대도시에 가서는 한국인 변호사분들이랑도 일 처리를 해봤는데, 이제 언어가 아무래도 조금 법이라고 하면은 조금 내 마음에 벌써 장벽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일 처리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마음에서부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변호사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변호사 피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메일 쓰면 쓰는 대로 찰지 나가고, 변호사 1시간 써야 되면은 전화하는 대로 찰지 나가고, 이 시간당 찰지 나가고 계속해서 피가 쌓여요. 그랬을 때 이제 좀 변호사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 사람 언어도 잘 못하고 내가 조금 더 매겨야겠네 라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니까요. 좀 잘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주변에 쓰셨던 변호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를 쓰셨던 사람들이랑도 이야기를 좀 해보시고, 이제 요새는 인터넷이 정말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변호사가 어떻게 일을 잘 해결을 해줬다, 아니면 나는 불만이 있었다, 이런 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민 변호사, 아니면 비즈니스 전담 변호사,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 났을 때 그것만 전담으로 하시는 변호사 분들이 이제 각각의 전문 파트 변호사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뭐 이거는 이제 다 아시는 거겠지만, 내가 일 처리를 하고 나의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비즈니스 거래를 한다고 해도 이제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을 텐데 다른 변호사 쓰셔야 돼요. 꼭. 이거는 그냥 제 경험담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그 레스토랑이 있던 건물이 히스토릭 건물이었어요. 이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레노가 안 돼요. 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건물에 불이 났네요. 우리 집에서 난 거는 아니고 우리 집의 옆집에서 불이 시작돼서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빌딩의 주인이 랜드로드가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게 변호사면은 일 처리가 다른 사람보다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애먹었고, 그러니까 잘 안 해줘서 그쪽에서 어, 디파짓도 못 돌려받았어요. 아, 굉장히 열받아요. 내가 몇 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굉장히 애를 썼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마음이 아픈 일들이 왕왕 일어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보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변호사로 쓴 거는 아니었지만 뭐 랜드로드와의 관계였지만서도 그 사람은 변호사일 텐데 더 잘 알 텐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선택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회계사, 이제 목사님, 이 교회 커뮤니티가 나의 일상생활의 부분을 담당한다. 그리고 변호사는 조금 더 큰 인생의 프레임, 뭐 비즈니스를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의 이민 영주권 이런 거를 봐준다던가 하는 그런 큰 일을 봐준다면 회계사는 그 중간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텍스가 있는 나라잖아요. 이 텍스를 매년 신고를 하는데 뭐 내가 학생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사실 요새는 심플 텍스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나 혼자 할 수도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점점 이제 내가 어른이 되고 뭐 아이들도 있고 내가 비즈니스도 하고 아니면 내가 2잡도 하고 3잡도 했다 이러면 텍스를 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여기는 이 텍스를 하면서 내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어떤 법의 선상에 들어가느냐 이 룰에 맞고 이 룰에 안 맞는다 이거를 굉장히 잘 봐야 내가 받을 만큼의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회계사분이 일을 잘하는 회계사분이면 이 룰에 대해서도 좀 빠삭하고 그러신 분이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거를 다 돌려받을 수 있겠죠. 이게 한국에서 생활비가 나가는 거랑 외국에서 생활비가 나가는 거랑은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여기는 진짜 센트까지 다 해가지고 내가 렌트비도 내야 되고 무슨 뭐 그로서리를 보는데도 이 가계부를 다 하나씩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될 만큼 좀 약간 월급은 통장을 스치는 약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텍스 부분을 잘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공부를 좀 오래 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대학교가 2개가 있으니까 6년을 대학교를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따로 이제 환급을 받고 어떻게 돈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고 이게 한국이랑 텍스 문제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때에 나에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회계사를 만나면 당연히 이민 사회에서 내가 먹고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이민 생활 하시다가 듣는 목사님,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요새는 유튜브도 잘 발달이 돼 있고 이제 인터넷 서칭하시는 것도 굉장히 개개인적으로 다들 잘 하시니까 이 말의 의미가 퇴색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민 생활의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19년 동안 이렇게 본 것도 있고 현재의 이렇게 봐도 사회생활 하는 거를 봐도 뭐 교회 커뮤니티까지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가 잘 돼 있어서 그걸 안 나가도 된다라고 하실지 몰라도 변호사라던가 회계사라던가 하는 문제는 이 이민 세상에서 큰 문제니까요. 잘 선택하고 좋은 분 고르셔서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아픈 일 없이 다 서로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민 생활이 좀 외롭고 많이 각박하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다들 조심하셔서 좋은 이야기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민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